안녕하세요. 방금 MF케어 독서 수업을 마쳤고 이번 주 교재는 보이지 않는 고릴라였습니다. 수업 중에 저희 코치님께서 네이버에 자신감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한번 해보면 굉장히 많은 컨텐츠가 뜬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 한방신경정신과가 뜨고요, 여러분. 그리고 키즈 스피치, 그리고 자이 요가, 23년 경력 아시아 코치센터, 브레인 트레이닝 센터, 국선도, 전화 심리 상담센터, 멘탈 퍼포먼스, 자신감 클래스 101 온라인 교육이죠. 그리고 가장 독특했던 건 트라우마 최면 상담센터입니다. 이렇게 많은 그런 컨텐츠들, 그런 연구기관, 뭐 이런 데가 뜬다는 거는 많은 수요가 있다는 거죠. 자신감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거 무료 절대 아니잖아요. 일정 돈을 지불을 하면은 여기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데 돈 지불하고 공부하고 배운다고 해서 자신감이 생기나요, 여러분? 막 계속 구호를 외치고 아니면은 매일 뭐 학원을 한다거나 막 100번 쓰기 이런 거를 한다고 자신감이 생길까요? 일시적으로 느낌적인 느낌으로 자신감이 생긴 것 같긴 하지만 아마 진짜 자신감은 생기지 않고 도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 이런 거 해봤거든요. 자신감이 언제 생기죠, 여러분? 저는 이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거부터 내가 언제 자신감이 생겼는지. 아주 어릴 때는 진짜 주목받지 못했어요. 뭐 독특한 것도 없었고, 특별한 재능도 없어서. 근데 처음으로 받아쓰기 100점 맞았을 때, 그때 되게 자신감이 생겼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우연한 기회에 얼떨결에 반장 선거 나가서 부반장이 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부반장이 되니까 내성적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면서 그때 자신감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그거하고 맞물려서 성적이 좀 올라가니까 자신감이라는 게 늘었고, 다 공통점이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해냈을 때 자신감이 올라갔죠. 그 뒤로 그다지 중학교 때 후반부터는 공부를 별로 잘 못했는데, 고1 때 어떤 자신감이 생기냐면 제가 다이어트에 큰 성공을 합니다. 허리가 32인치인 애가 허리가 24 이렇게 줄고 몸무게가 47kg 때까지 빠졌으니까 엄청 뺐겠죠. 이때 전교에서 살 뺀 애가 딱 2명이었고 한 명은 요요가 왔어요.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다가 이제 다이어트에 성공을 한 케이스라서 주목을 받게 되고, 청소년기에 이럴 때 누릴 수 있는 게 좀 인기 이런 거죠. 그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정말 큰 성공이었거든요. 장기 프로젝트였고. 그리고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는 제가 전공한 분야는 아니지만 제가 흥미를 느낀 영어를 공부해서 이거를 제 직업적으로 가져가서 영어 강사가 되었고, 그 안에서 많은 성공들이 일어났거든요. 실력이 상상되다 보니까 평도 좋아지고 그만큼 내가 포지션도 높아지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이 뿜뿜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하면서 여러분 자신감이 많이 올라갔을까요? 아닌데, 이때 전 자신감이 굉장히 급하게 팍 곤두박질 치는데, 정말 불같은 사랑을 했고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때 너무 급하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니 나이도 어린데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나는 너를 모르고 너도 나를 모르고, 그러니 이런 부분을 알아가는 과정도 힘든데 아이들도 생기고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사네 안 사네, 보통 부부들처럼 참 많이 했는데, 긴 시간 동안, 그러니까 20년 넘게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끊임없이 피하지 않고, 때로는 멀리하고 싶었지만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관계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죠. 서로의 사랑에 대한, 신뢰에 대한, 또 전우애, 우정,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게 생겨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겼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했을 때 제가 자신감이 생겼던 거는 뭔가를 해냈을 때, 성취했을 때 그 결과값으로 자신감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어서 결혼을 한 게 아니고, 자신감이 있어서 뭐 영어를 잘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작은 성공을 하면서 성공의 DNA가 생기니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런데 가끔 이 자신감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요. 큰 성공을 이룬 분들인데, 영향력 있는 분들인데, 아마 이분들도 헷갈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신들이 해왔던 그 수많은 노력들, 그리고 자신들이 돌파했던 수많은 문제들보다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자신감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니까 사람들한테,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저처럼. 그러면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위험한 정보거든요. 얼마나 절실했는지 얼마나 큰 노력을 했는지는 그 과정은 다 생략하고 결과만 놓고서는 그걸 보여주면서 저처럼 자신감 가지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잘못됐거든요. 이런 게 가장 많이 보여지는 장소가 저는 다단계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인생에서 다단계를 2번 딱 경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20대 때 대학교 때 졸업하자마자 친구한테 속아서 3박 4일 끌려갔는데 이때는 그냥 딱 3박 4일만 쓰고 말았어요. 제가 그걸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제가 2번째 다단계를 언제 경험하냐면 제 인생에서 제가 최고 높은 수입을 벌고 있을 때, 근데 불안하죠. 미래에 대해서. 이게 안정적이지 않을 것 같고 뭔가 또 다른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시점에 내가 생각하는 가장 똑똑한 2여자, 나의 자매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이상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괜찮다고서는 그런 사업성을 보고 일을 시작을 해요. 자수성가했고 내가 생각할 때 정말 똑똑한 여자들, 이 여자들과 함께 하면은 해낼 수 있을 거다. 그런 마음에 같이 버스에 올라탑니다. 이때 지금 생각하면 너무 비합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그때는 그냥 무조건 믿는 거죠. 왜냐하면 성공자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노하우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가 해왔던 영어 사업이 아니고 영어 학원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이니까 이 사람들의 말이 맞겠지라고 생각하고 또 열심히 하는 DNA들이 있으니까 무조건 따라갑니다.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잠도 진짜 얼마나 줄여가면서 막 새벽 기상하고 교육시키고 공부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 만들어내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때 그 다단계 직급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막 스피치 같은 거 하잖아요. 굉장히 멋지게 꾸미고 무대에 서서 자신들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항상 빠졌던 거는 그 스토리를 풀어주긴 하는데 내가 얼마나 절실하게 많은 것들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많이 생략이 된 상태에서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결과를 보여주면서 여러분들도 확신을 가지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저처럼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런 식으로 교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자신감에 대해서 오늘 수업하고 나니까 이 부분이 지금 떠오르는데 그때는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좀 많이 잊혀졌네요. 나중에 또 다시 생각이 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멍청한 사람이 성공을 했을 때 진짜 위험해요. 왜냐면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고 절대 저 사람의 성공이 내 성공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배경값이라던가 그런 히스토리가 다르기 때문에 절실함 이런 것도 다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내 거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하면 절대 안 되고 그리고 쉽게 돈 버는 건 절대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쉽게 막 월천을 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다 사람들한테 생각을 주는데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월천을 벌 수 있다는데 혹하는 사람들 특징이 진짜 돈을 고생해서 안 벌어보신 분들이 오히려 동하기 쉽고 되게 유혹당하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돈 버는 거 쉽지 않죠. 정말 열심히 일해야 돈을 버는 거고 그 다음 단계의 돈을 벌기 위해서는 더 큰 노력을 해서 내가 포지션을 높이던지 아니면은 다른 직업 분으로 다 바꾸던지 아니면 같은 직종이라도 이제 하핑을 해서 몸값을 올리는 방법들 여러 가지를 동원을 해야 내 능력과 실력이 쌓아야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물론 운 때문에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거나 성공을 했을 때 우리가 절대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었고 성공을 한 게 아니다라는 점도 꼭 알아야 되는 게 우연한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고 운이라는 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운이라는 거를 모르는 경우는 모든 게 내가 잘해서 돈을 잘 벌었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위험할 수 있는 게 성공만 계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탄탄대로만 계속 달리는 게 아니라 운이라는 게 작용을 했다가 어느 순간에 운이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면 내 실력, 운, 같이 같다는 걸 인식한 사람은 이 부분을 인식을 하니까 그래 지금은 내 운이 쇠퇴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잘 안 되고 돈이 액수가 주는 거에 대해서 내 탓으로 돌리지 않는 거죠. 지금은 운이 없는 거니까 노력을 하면서 또 다른 운을 기다려보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운의 영역을 아예 모르고 무시했던 사람은 이 결과값을 다 내 탓으로 가져오는 거죠. 외적으로 일어난 손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를 내면화시켜서 내면의 상실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인생의 패배자 같고 나는 실패했어. 이런 식으로다가 좌절하게 되면은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다가 곤두박질 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명해야 되는 거죠. 현명해야 되고 멍청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멍청함에서 벗어나고 실력을 쌓아 나아가야 되는데, 이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능력이 평균치 이하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첫 번째로 인지를 못하니까 노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감을 높이 가질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처음부터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과 정보와 능력을 평균 이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고 내가 제대로 된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자신감을 갖출 수 있냐. 미숙한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실력에 비해서 더 높은 자신감을 갖고 있거든요. 이 미숙한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뭔가를 하겠죠, 여러분. 경험하고 노력하고 실력이 쌓였을 때, 그때 비로소 아는 겁니다. 아, 내가 정말 잘못된 자신감을 갖고 있구나. 나를 과하게 과대평가하고 있구나를 깨우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감을 자신의 위치에 맞게 맞추거나 낮추거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고 알아가야 되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언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냐 하면은, 그래서 수업 시간에 코치님께서 주셨던 결론은 내 부족함을 드러낼 때 발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내가 똥멍충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도 되게 어려웠고 받아들이는 것도 어려웠고, 내 레벨이 0층인가 지하 10층인가 아니면 3층인가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도 어려웠거든요. 그거를 받아들일 때 굉장히 괴로워요.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그거를 내가 인지하고 끄집어낼 때 상당히 괴롭습니다만, 이 괴로움을 극복하고 밖으로 드러내고 나타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단계를 가지다 보면은 굉장히 뭔가 좀 후련하고 개운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이런 느낌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그 돌멩이를 많이 갖고 있고 배지를 많이 갖고 있다라고 저희 코치님께서 표현을 하시는데, 이 돌멩이라는 거는 그 물질적인 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살면서 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자산일 수도 있고 내 차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고, 이 돌멩이들을 갖고 꼭 내려놓기 싫어하잖아요. 우리는 이거 내려놓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꼭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배지라는 거는 타이틀 같은 거예요. 내 이름, 내 나이, 내 직업, 아니면 내가 어떤 직책, 뭐 누구의 딸, 이런 것들, 수많은 것들을 놓고 그런 걸 내려놓기 싫어할 때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들고 덕지덕지 붙이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정말 중요한 거를 받아들여야 될 때 붙일 수 있는 자리도 없고 그걸 잡을 수 있는 손도 없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돌멩이들과 배지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있는데, 자신을 드러내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지위,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기준,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면 내 부족함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부족함을 드러내고 내려놔야지 나한테 채울 수 있는 부분을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는 유튜브 영상을 찍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툴이 유튜브 영상 찍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